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죠. 정직, 성실, 겸손, 수심 낮으면서 오늘도 꾸준하게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발 악재로 청산 규모가 워낙 컸다 보니까 반등도 꽤 재빠르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산 역대급 청산이었다. 2022년도에 테라 루나도 있었고 FTX 파산도 있었잖아요. 그때의 저점 수준을 찍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펀딩 비율 히트맵 봤을 때도 메이저 코인 기준으로 굉장히 푸릇푸릇한 초록색을 보여주면서 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포 탐욕 지수가 Extreme Fear,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갔던 거 기억을 하시죠?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관세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까 바이낸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교환하는 비율이 크게 피크치를 찍었죠. 즉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하면서 시장을 빠져나간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매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선도하기보다는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후행적 성향을 보여준다. 가격이 올라가면 들어오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사실상 개인 투자자라는 거. 하지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은 기관의 움직임을 포커스하면서 벤치마킹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산에서 줍줍하신 분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수익률로 증명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 폭락의 비극으로서 정말 모든 트레이더가 청산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한 트레이더가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그 고급 차 있잖아요. 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인 것 같은데 32살, 굉장히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한 거죠. 정말 이런 기사만 보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우리 선물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내부자라고 지명되는 의혹 고래가 이번에 또 한 번 3억 4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공매도를 하고 있다. 이번에도 하이퍼 리퀴드 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포지션을 열었던 것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2차 폭락장이 연출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매 맞더라도 꾸준히 제가 가진 현물 수량 들고 가면서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 방향성을 100% 안다면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청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한 내부자가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기 한 30분 전에 숏 포지션을 열어서 30분 만에 3천억 정도를 벌어들인 지갑 주소가 있었다라는 거. 특히 또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죠. 배런 트럼프가 또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음모론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봤을 땐 의도된 시장 조작일 확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물 거래는 좀 멀리하자, 지양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청산을 통해서 시장 구조가 완전히 재편이 됐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들은 빠져나갔고 기관들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열면서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일환으로 골드만삭스 역시 10조 원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여기 나오는 인더스트리 벤처스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대체 투자를 강화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크립토 쪽과 핀테크 쪽에 막대한 자금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연평균 내부 수익률 IRR은 한 18%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벤처 캐피탈인데요. 그 직원 45명이 이제 골드만삭스로 그대로 합류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또 크립토 쪽에 투자를 이어가겠구나.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 또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이 JP모건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허용할 것이라는 걸 발표했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고객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JP모건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JP모건을 대표해서 인터뷰한 사람이 이 스콧 루카스라고 하는 JP모건의 그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활동의 상당 부분을 퍼블릭 네트워크로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2019년부터 JPM 토큰을 만들었죠. 오닉스 블록체인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면서 레포라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생태계를 꾸준히 확장시켜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키네식스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꾸준히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포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전통 금융에서도 블록체인을 융합시키면서 퍼블릭 네트워크로 이동할 것이 예상된다. 어떤 네트워크들이 선택될지 우리는 어느 정도 감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그들은 얼마 전에 JPMD라고 하는 예금형 토큰을 만들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스콧 루카스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금보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서 최대 16만 5천 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하나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수치일 수도 있겠죠.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물금은 꾸준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비트코인이 후행성으로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시티그룹도 움직입니다. 2026년부터 이제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솔루션 개발에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시티 그리고 JP모건, 골드만삭스까지 크립토 쪽으로 문호를 개방시키고 투자를 허용하고 거래까지 지원하면서 커스터디 이 보관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라는 거. 왜 하필 최근 대규모 청산 이후에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유유히 들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시티그룹이 새로운 보관 솔루션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서부터 그들은 메타코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관 디지털 자산 보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모나이즈 솔루션을 채택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미 이 보관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메타코와 시티는 같이 가는 금융기관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은행들이 어떤 은행인지는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리플과 유착 관계를 면밀하게 바라봤었죠. 그 시티와 손잡은 메타코는 이미 리플사가 2023년 5월 달에 한화 약 3,300억 원 정도로 완전히 인수했다라는 거. 또한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완전히 인수하면서 그들의 보관 솔루션 자체를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리브랜딩 시켰죠. 시티그룹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보관을 하게 될지 사실상 정답지는 이미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늘 말씀드렸던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한 특허까지 출원을 해놨죠. 그들은 슬슬 리플의 원천 기술을 도입하면서 해외 송금을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뒷단에서는 XRP가 백엔드 자산 클래스로서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스위프트와 리플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이그레이션의 완료 시기가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들은 이미 스위프트의 대체 선언을 했고요. XRP와 RLUSD를 활용하면서 글로벌 송금에 대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리플사는 초반부터 자금이체 기업, 국경 간 결제 솔루션 회사, 유대계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대 기득권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위터로 넘어가서 이뮤니파이가 나오고 리플 X와 손을 잡으면서 최대 보상 2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그림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이뮤니파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보안업체거든요. 그들이 리플 원장과 함께 대출 프로토콜을 검증하기 위해 어택톤을 개최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리플 원장으로 대출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물밑 작업이 끝났는데 혹시라도 어떤 버그라든지 리스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정성 검증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보안 결함을 찾는 사람에게 20만 달러까지의 이 지원금, 상금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어택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관의 채택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 이 검증 작업까지 끝나게 되면 어떤 파급력을 지니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올해 들어서 리플의 기술력이 인정받는 투자 유치라든지 금융기관들과의 협업 파트너십, M&A까지 꾸준히 나와지고 있죠. G20 국제결제 혁신의 핵심 기술로서 부상하고 있는 리플의 모습까지도 2025년 기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저녁 8시에는 중요한 논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XRP의 펀더멘탈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수밖에 없는 웹 3.0 시대에 이제 메타버스, NFT, 게임 섹터, 또 그 안에서 부동산까지 연결되는 시대가 만들어질 텐데 유망 코인 2가지 정도 발굴을 해놨으니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께서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참석하셔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섹터별 대장 코인들 발굴해 나가 보시죠. 지금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XRP에 대한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